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해드렸는데요. 그 조양호 회장은 말년이 참 불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년에 그 사망한 이후에 어떤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 전부터 정말 한진그룹에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시작을 땅콩회항 사건으로 잡아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다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사건인데, 2014년에 장녀인 조연아 씨가 비행기를 후진을 시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마카다미아 땅콩,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습니다. 마카다미아 땅콩을 달라고 했는데 승무원이 봉지째로 갖다 주더라. 이걸 손님이 잘 먹게 접시에 넣어서 갖다 줘야지, 이걸 왜 봉지째로 갖다 주냐, 이건 서비스가 개판이다 그러면서 욕하고, 그 매뉴얼 갖고 와라, 그 매뉴얼로 때리고 그리고서 야 승무원 말고 사무장 나오라 그래, 그래갖고 막 승질을 낸 다음에 결국은 야 너네 내려, 그래갖고 이미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결국 비행기를 후진을 시켜서 내리게 했던, 이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항공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거대한 그 자기들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정말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활동을 하잖아요. 딱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이 동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공항이라는 공간 안에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하학원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정석항공과학고, 한국항공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런 데들이 항공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인하학원을 중심으로 많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말 처음 배울 때부터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이직을 할래봐야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항공 정도니까 거의 자기들만의 영역 안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일종의 저는 약간 봉건주의 영주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영주 레벨의 그 조시 일가가 있는 거고, 한진가가 있는 거고, 그 밑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거기에 제일 밑에는 파견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급처럼 돼 있고, 거기에 정규직, 가신그룹, 비정규직, 파견직,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돼 있는 그런 봉건제의 계급주의를 좀 연상케 할 정도로 항공업은 굉장히 좀 폐쇄적인 그들만의 영역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조연아 씨는 그 땅콩회항 사건으로 굉장히 무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법원에서는 결국 최종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 1심에서는 이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제 항로는 이게 떠 있을 때가 항로고, 거기서 앞으로 좀 갔다 뒤로 간 건 이거 항로 변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폭행과 업무 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를 받아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딸 이 큰 사고를 치면서 그 한진가의 비극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둘째인 조원태 회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0년에는 그 차선을 위반하고 단속하려던 교통경찰을 치고 100m를 그냥 질주해 가다가 옆에 있는 시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이게 입건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때도 좀 말이 좀 많았던 거는 이 교통경찰을 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뺑소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뺑소니는 이제 처벌을 안 받고 공무집행방해만 인정을 받아서 특혜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은 적도 있고요. 또 2005년에는 운전 관련한 사고가 좀 많았어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었더니 그 사람을 잡는다고 버스정 차로로 막 질주를 해서 여러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걸 굳이 따라잡아가지고 차를 세운 다음에 여기에 이때 운전사의 어머니, 70대 할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입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2012년에는 인하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사람한테 이거 시위하면서 조원태 이런 얘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내가 조원태다 이 개, 으악!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실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공익재단은 국가의 소유로 있는 거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인하대학교에 부정 편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학사학위가 취소가 됐는데, 학점도 한 140점 이상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120학점만 받고 여기서 졸업을 하면서 학사학위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셋째인 조현민 그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른바 물병 갑질 사건,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물 뿌리고 욕하고 컵 집어 던지고 이런 거를 해서 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민 씨는 이제 미국 국적자예요. 에밀리 조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국적을 성인이 되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조현민 씨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와이프, 조현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 가사노동자, 직원들한테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저 거지 같은 놈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등 막 이게 녹취록을 들으면 듣기가 되게 진짜 거북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얏트 호텔에 가서는 호텔 직원이 자기 못 알아보고 저기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해버리고, 비행기에서 음식 식었다고 막 음식 집어 던지고, 자택 출입문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경비원한테 그 조경용 가위 있잖아요, 그거 집어 던져갖고 이거 맞으면 되게 위험한 건데 이런 일도 있었고,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실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현아 땅콩 매양 사건이 났을 때 직원들은 오히려 야 그래도 나머지 가족에 비해서 조현아 씨가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 그러니까 온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뭐 해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에다가 그거를 대한항공 지점에다 두면 그 대한항공이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평창동에 있는 자택까지 배달해줬다. 이것도 막 명품 구두, 가방, 뭐 가구, 식재료 이게 다 탈세거든요. 사실 항공물품이라 그래가지고 면세를 해주는 건데 그 물품에 오너 일가의 개인 물건을 담아서 자택까지 배달을 해주는, 이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이 항공산업 특유의 그 봉건주의적인 폐쇄성,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런 계급주의적인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한진해운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하는 그런 일까지 겹치면서 이게 참 조양호 회장의 말년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에 조양호 회장은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유이 좋게 이끌어 나가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족들이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면 유언으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조양호 회장이 2019년에 사망을 했는데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기 전인 2018년 11월에 사모펀드인 KCGI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은 참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수사받고 있고 큰딸 이러지, 둘째 그러지, 셋째 그러지, 와이프 그러지. 그 와중에 한진해운은 파산했지, 거기에 또 KCGI라는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선언을 하고, 이런 정말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사망을 해서 이게 스트레스도 사망의 한 원인이었지 않겠냐라는 관측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그 회장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회사인 한진의 어떤 시가총액의 규모가 뭐 1조 5천억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데가 공격을 했을 때 약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KCGI는 그런 선언, 우리가 문제 많은 한진가가 오너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건 문제다. 그래서 자신들이 좀 더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경영권 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그 초기에는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지분 싸움들이 막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KCGI가 막 지분을 막 올려가면서 여기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델타항공이 갑자기 지분을 막 인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델타항공, 미국의 델타항공이 한진그룹의 주식을 왜 사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진가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뭔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의 조건으로 델타항공이 백기사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결국 델타항공의 지분은 이 조씨 일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이제 반도건설이 갑자기 6%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의 어떤 당사자로 뛰어들었는데, 초기만 하더라도 이 반도건설이 그 누구 편인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어머니인 이영희 씨가 어떤 부산 인맥을 통해서 반도건설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권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반도건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좀 끌어들였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누가 누구 편인지도 불분명하고, 뭐 KCI는 공격하고 있고, 좀 반도건설은 누구 편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안 그래도 지분율이 적은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더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KCGI의 공격이 훨씬 더 매서워질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좀 나와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 조현아 씨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조원태 대표가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도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하고 지연된 태도로 일과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생의 조원태 회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때가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아까 제가 2019년 12월에 이 조현아 씨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2019년 5월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취재원하고 그냥 했던 얘기인데 아니 나는 혹시나 그냥 뭐 우리가 재미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건데 조현아 씨가 KCGI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취재원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재원들 다 아유 이쪽은 가문이고 이쪽은 이거를 공격하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거기를 붙냐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왜 조현아 씨가 KCGI하고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의외로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 형제들 아니면 남매들이 섭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대주주로 여기 경영권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분율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쪽에 비리를 공개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쪽의 형제 중에 뭔가 자기가 소외되고 제대로 승계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만이 있는 형제들이 꼭 있어요. 특히 저는 누나라든지 여동생 쪽에서 그런 분쟁이 나는 경우를 꽤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들을 중심으로 승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외부 쪽에서는 그쪽에 있는 내부 사람을 섭외를 함으로써 뭔가 이거를 이어받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 비리를 캐내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뭐 검찰을 통해서 최대 주주를 수사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가문에서 평소라면 드러나지 않았었을 해외 부동산 탈세라든지 아니면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정말 가족들끼리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숨겨진 비밀들이 폭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대주주 어떤 경영권 문제를 일으키는 쪽도 이제 언론하고도 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가끔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제보하면서 저쪽에 그 오너가 뭔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좀 이거는 좀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보를 해주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보다가 내가 KCGI라면은 여기서 좀 약한 고리인 조현아 씨를 섭외를 하는 게 좀 경영권 문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재미로 하는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7개월이 지나서 진짜로 조현아 씨가 실제로 거기서 이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서 조현아 씨 주장에 따르면은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조현아 씨에게 이제 칼 호텔 그러니까 항공이 있으면 거기에 칼 호텔과 면세점, 기내식, 레저 이런 사업들을 자기한테 맡기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이좋게 경영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기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조양호 회장이 안 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조양호 회장 생전에 조현아 그 씨한테 그걸 많이 시켰어요. 그쪽 일을.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고위 임원들은 대부분 조현아 씨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좋게라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상위에서 경영을 하라 이런 취지지 이 호텔 기내식 면세점 이런 사업을 떼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좀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조현아 씨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나눠서 사이좋게 경영을 하라 그런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들과 딸의 갈등이 2019년 12월에 분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진가와 한진가의 백기사들 뭐 그 반도건설, 델타항공 여기가 한 팀이고 그 다음에 KCGI가 한 팀이고 요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한진가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같은 편이라고 봤던 어머니, 큰딸, 아들, 둘째 딸 여기가 원래 같은 편이라고 봤던 건데 그러면 둘째 딸과 어머니는 누구 편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비의 관심사가 됐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던 사건은 뭐였냐면은 크리스마스 2019년 12월에 조현아 씨가 여기서 나는 동생과 한판 붙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24일에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조원태 회장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 자택에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 관련한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벽난로에다가 뭐 하는 그 부직갱이로 막 다 때려 부시고 뭐 어머니를 위협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에 뭐 위협을 느껴서 거기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임원들한테 이거 보내갖고 야 나 빨리 좀 보호를 해달라 이런 연락을 했었다는 사건이 불거졌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 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갈등이 일어난 걸 보면 어머니가
큰 딸 편에 선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나왔어요. 그럼 봐요. 아까 전에는 가문이 다 같은 편이고 이쪽에 KCGI가 있었다면 일단 그 딸과 남동생의 갈등이 생겼고 어머니가 딸 편에 선 건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여동생은 어느 편에 설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좀 갖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가 지나고 2020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조연아 씨가 드디어 KCGI 반도건설과 삼자연합을 결성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어요. 이들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들이 가진 지분율은 32%입니다. 반도건설은 또 뭐냐? 반도건설은 우리가 알기로 그 이명희 씨 쪽에서 좀 섭외를 한 걸로 좀 알려져 있었고, 이명희 씨는 딸 쪽에 붙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 쪽에 붙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반도건설은, 그러니까 이명희 이사장은 아들한테 붙었는데 왜 반도건설은 갑자기 딸과 함께하는 KCGI 삼자연합에 또 들어간 거냐라는 것들도 분명히 반도건설 이쪽 아니었나 싶었는데 또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왔던 얘기 중에는 이게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처음에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 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에게 얘기를 듣고서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맞는데, 그 대신에 명예회장 자리하고 등기임원, 그 이사회 자리 하나를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한진그룹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개발 권리까지 요구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너네 편에 백기사를 해주긴 하겠지만 나를 거기에 자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권을 달라, 공짜가 아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 회장 측, 그 반도건설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둘이 만난 거는 맞지만 여기서 이제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뭐 사업권이나 자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명예회장과 사업권에 대한 얘기가 맞다면 조원태 회장이 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반도건설이 조연아 부사장 쪽에다가 서게 됐다라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라인업이 어머니와 동생은 오빠 편에 서기로 했고, 그러니까 조원태, 이명희, 조현민, 델타항공, 그게 이쪽 한 편이 됐고, 이쪽에는 조연아, KCGI, 반도건설, 여기 삼자연합이 한 팀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연합의 결전의 순간은 2020년 3월 주주총회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조원태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이게 사내이사로 선임을 해야 이제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KCGI 쪽은 여기를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키고 자기가 추천한 사내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표를 얻어서 회장 자리를 꿰차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56대 43으로 조원태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이게 뭐 저런 게 좀 있었어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그 전에 12월 말에 주주 명부를 폐쇄할 때까지 지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때 가진 주주권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말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 지분을 못 모은 상태에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삼자연합이 그 정도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자연합에서 제안했던 그 사내이사들을 포함한 그리고 전자투표 안건 이런 것들이 다 부결이 되면서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끝나지 않은 게 그 이후에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도 KCGI를 비롯한 삼자연합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주주총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기존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주주로서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020년 3월에 주총은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의결권 기준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했었던 그 제가 지분들을 보니까 KCGI 18, 반도 17 모았고 조 회장 쪽 우근 델타항공도 15까지 돼서 삼자연합이 42.13%, 조 회장 측이 42.39%로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자연합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사들여서 45%까지 지분을 끌어올렸고, 이제 앞으로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삼자연합의 의결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은 2021년 3월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은 삼자연합의 의결권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삼자연합이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2021년 3월 주주총회를 넉 달 앞둔 2020년 11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자연합은 지분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3월 주주총회가 열리면 이사회에 대거 진입을 하고 여기서 이사회 멤버들을 통해서 회장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그 지분율을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 4개월 전인 2020년 11월 갑자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한진칼이 주식을 신주를 발행을 하고 그 주식을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산업은행이 이 주식을 사면 그 돈이 한진칼에 들어올 거고 한진칼은 이 돈을 대한항공으로 보내서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라는 방식이었어요. 그 아시아나항공은 누가 가지고 있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죠.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하는데 대한항공에다 매각을 하는데 그 돈을 산업은행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한진칼이 주식을 발행하고 산업은행이 이걸 샀기 때문에 산업은행 돈은 한진칼로 가고 그러면 한진칼의 주식은 산업은행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원태 회장 쪽 지분하고 삼자연합 지분이 비등비등하게 삼자연합 주식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산업은행이 여기 추가 지분을 넣으면서 이쪽에 우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분율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경영권 분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백기사한테 계속 주식 발행해가지고 지분율을 높여버리면 공격하는 쪽에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주주인데 여기가 경영권을 가지고 주주들의 어떤 주주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거는 거의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삼자연합에서는 그래서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요. 이거 신주 발행 못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때는 말대로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제 상법학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상법학자들도 그거 신주 발행하기 안 될걸? 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 당시에 그 법원에서는 아니다, 발행을 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신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서 자기의 우군한테 주식 발행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갑자기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고 산업은행은 이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하고 그 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주를 매입하는 거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걸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주식 발행을 하는 거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거기에 신주 발행을 참여하게 됐고 법원은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산업은행이 10%의 한진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산업은행은 명백하게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줌으로써 삼자연합과 조원태 회장의 팽팽했던 균형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연아 그 큰딸은 삼자연합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됐지만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경영권을 잡지 못하게 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사모펀드 수익 추구만 하는 그런 사모펀드하고는 안 한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다가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감히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삼자연합의 시도 경영권 분쟁은 결국은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자연합은 2021년 주주총회 이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산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한진과 3세들의 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조현아 씨는 이제 거의 더 이상 경영권 지분을 경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상속세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을 해서 한 3,300억 원 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여요. 이걸로 상속세 내고 한진그룹과 상관없이 자연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이게 한진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갈등 그런 것에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현민 씨 그 여동생인 조현민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언니하고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다 뭐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더 이상 그들이 함께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현아 씨와 조원태 씨의 갈등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 갈등 칸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씨는 좀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을 지원하고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고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2월 9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승인할지 여부를 발표를 하게 돼요. 이때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조건을 충족해서 그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EU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인수에 대한 승인이 안 날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유럽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도 부결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항공사라든지 스페인 항공사들의 그 인수 합병도 무산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면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동거가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전히 KCGI의 지분율은 18.24%, 반도건설은 18.1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22%, 델타항공 14%, 산업은행 10%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KCGI와 반도건설의 지분율은 36%고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은 35%예요. 여기에 산업은행이 이제 10.5%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잘 안 되면 산업은행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산업은행이라는 곳은 결국 정부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현재 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구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남아있는 게 있고요. 여기서 산업은행이 만약에 10.5%의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KCGI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정말 중립적으로 나는 그냥 캐스팅 보트만 할게요, 그냥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진과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재벌가의 승계를 둘러싼 형제 간 갈등, 남매 간 갈등 이야기는 그룹별로 보여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저희가 보는 관점은, 경제기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게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그리고 지분율 이걸 가지고 하는 쪽을 많이 보거든요.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 감정적으로 어떻고 그런 거는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나 법조 기자들은 그런 쪽을 많이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어떤 절차, 자본시장 제도를 이용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 에피소드가 좀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게 꼭 이게 한진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주영 회장에서 그 아들들에게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 효성 같은 경우도 거기 아들 삼형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그것도 분쟁이 좀 이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번 에피소드를 토대로 이게 발췌형제에 잘 맞는 콘텐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걸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그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화목한 가정생활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췌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